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새벽이죠. 7만 달러를 일시 회복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소폭 하락하여 현재 가격대에서 보합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가격대가 현재 가격대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상 하락을 했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죠. 이 한화 기준으로 1억 원대에 들어왔던 신규 자금들, 단기 자금들이 모두 빠져나간 것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과연 반감기가 포함되는 현재 4월 종가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게 될 것인지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새벽 도달했던 7만 200, 7만 300달러보다는 조금 하락했습니다. 69,7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1.11% 상승한 3,400달러대, BNB의 경우는 583달러, 솔라나의 경우는 176달러, XRP는 0.59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2.8%,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8% 나타내고 있으며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여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경우는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이죠. 이 CPI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개시 전망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10월이죠. 수요일 발표될 미 3월 CPI의 경우는 전년 대비 3.5%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핵심 CPI의 경우는 같은 기간 3.7%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이 핵심 CPI의 전월 대비 증가율은 0.3%로 2월 기록한 0.4%보다 낮게 되었는데요.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지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오히려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고용 지표 때문인데 이 미국 고용 지표는 현재 5개월 연속 시장 전망을 웃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얼마 전 발표될 3월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의 경우는 이 전월 대비 30만 3천 명이나 증가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아득하게 뛰어넘게 되는데요. 이 연준은 금리 인하 조건으로 이제 전조로 최근 1년간 노동력 수요 둔화를 언급해 왔었는데 그런데 이 미국 노동 수요가 견고하고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도 둔화가 되면서 연준이 6월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전조 증상들 경제 상황으로 인해 위험자산군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리플사의 CEO이죠.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 크립토 마켓의 규모가 5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암호화폐 전망 긍정적이다. 시장 규모 5조 달러 돌파할 것이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가 올해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CNBC가 전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 SEC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를 통해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기초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운을 떼면서 CEO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ETF 출시와 반감기 등 거시적 요인을 언급하면서 올해 총 시가총액이 5조 달러, 한화 약 6,766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시장 중 한 곳으로 미국을 꼽았으나 이 역시 변화할 것이라며 미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미국의 규제 모멘텀이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을 새로운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이 외의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크립토 마켓 관련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들은 빠져나갔음에도 장기 투자자들, 비트코인의 고래들, 홀더들의 경우는 전혀 투자 심리가 변하지 않은 것을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시기의 문제이지 확정된 금리 인하,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비트코인을 비중에 포함함으로써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사실상 이제 확정된 상황이죠. 또한 다가오는 2분기 홍콩 또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 또한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시가총액이 주요 은행들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 비트코인의 실패를 보도하지 말라라는 언급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시총 은행을 넘었다. JP모건 등 4대 은행 합계보다 크다. 헤드라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테더와 바네크의 전략 자문과 가벅스가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의 실패를 보도하지 말라라고 언론에 충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시총과 주요 은행의 시총을 비교하면서 비트코인 시총이 1조 3천억 달러 이상으로 톱4의 은행의 합계를 능가한다라면서 언급을 하게 되는데 이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중국 공상은행, 웰스파고 등 상위 4개 은행 시총을 모두 더해도 비트코인보다 적은 자료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히 비트코인을 틈만 나면 비난하는 제이미 다이먼이 CEO인 이 JP모건의 시가총액이 2.4배에 달했다라고 하는데 이 가벅스의 경우는 은행이 실패했다고는 말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을 비난하는 언론 보도를 더 이상 보기 싫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이제 사회적인 명성들 위치가 점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얼마 전에는 은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상황도 연출이 되었었는데요. 현재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 세계 최고의 자산이라고 꼽히는 금의 시가총액 또한 길게 봐야 2-3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다 라는 언급들 또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과연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지, 일일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한 번쯤 더욱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반감기 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많은 관심이 쏠린 상황 속에 이 17만 달러, 한화 약 2억 3천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드 앱의 CIO의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 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며 과거처럼 600% 급등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디지털 자산 투자 플랫폼 일드 앱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 이 루카스 키엘리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은 반감기 이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30일간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약 4%로 2013년 4월에 18%에서 감소했다. 전통적인 주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조정폭은 25%를 넘지 않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현물 ETF 출시 장기 보유자의 지속된 물량 축적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면서 반감기 이후 매도세가 있겠지만 그 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만 기존과 다르게 600% 급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추가로 이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설립자 앤서니 스카라무치의 경우는 이번 주기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17만 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번 반감기 이후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장의 최고점 비트코인 기준으로 얼마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7만 달러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그대로 대입했을 때 최저 30만 달러 이상, 최대 50만에서 60만 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 비트코인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가 올라왔던 연도가 6년, 7년 전이었습니다. 한 6년 전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반등하고 있다라면서 최저 300만 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175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가격이 다시금 오르고 있다. 도박 아니냐 이러한 언급을 보았는데요. 현재 하나로 1억 원을 넘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1750만 원이라는 가격이 불과 5년 전, 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비트코인 2만 달러에 다시금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 모질이 취급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어떤가요?
그때 당시 비트코인을 알고는 있었지만 1750만 원에 사지 못한 손가락을 원망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비트코인이 5억, 6억에 도달하고 현재 1억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할지 매수를 하지 말지 고민을 했던 것이 정말 쓸데없는 고민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날이 그리 머지않은 날 안에 확실히 도달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2024년 말 이제 크리스마스죠. 2024년 12월 25일 현재의 가격을 보고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2포인트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76포인트 기록하면서 익스트리미 그리드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 영명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 달입니다.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이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다들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 전후와 모습, 흐름들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죠. 정상적으로 지나갔더라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해 12월 정도에 도달했어야 되는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은 한 4만에서 5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어야 과거 반감기 패턴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얼마인가요? 이제 7만 달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제 사이클상 지금과 가장 비슷한 시기를 꼽으라면 2020년입니다. 그런데 2020년 차트를 가지고 지금에 대입하는 것은 또 무리가 있죠. 일단 팬데믹의 시작이었고 그로 인해 3월 엄청난 하락이 있었습니다. 저금리 시기였고 돈을 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월 이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르게 됩니다. 물론 2020년 연말로 갈수록 상승률이 커졌죠. 하지만 지금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부터 하겠지만 그렇다고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는 성장하면서 금리는 인하를 단행하는 희한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는 철저히 사이클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사이클상 지금은 상승장입니다. 그리고 아직 불장이 아니죠. 불장에는 엄청난 가격 상승과 함께 고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고점이 있는 불장에도 이제 하락장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장에서는 너도 나도 승리에 도취되어 있어서 하락 전환을 빨리 눈치채는 사람이 드뭅니다. 거기다 2024년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승인이 났죠. 변수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퀀트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5월에서 10월에는 투자를 쉬어라, 그리고 11월에서 4월에 투자를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수익률이 그걸 말해주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자면 퀀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코인이 주식시장과 큰 상관이 없던 시기와는 다른 거죠. 그렇다면 이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나리오를 세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일부 수익 실현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투자 방법입니다. 벌써 누군가는 원금을 다 빼고 수익으로만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수익으로만 투자를 하게 되면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코인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죠. 그 정도 투자하려면 투자금이 억 단위는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아닌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준의 투자로는 인생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만 윤택한 단기 생활을 가능하게 할 정도의 수익은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드머니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애매한 투자로 인생을 바꾸려다 보니 무리를 하게 되고 잘 버티다가도 막상 실행을 해야 할 때 엉뚱하게 행동하고 맙니다. 이 자아도취,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 투자를 통해 가장 쉽게 잃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인데요. 언제나 스스로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반대편 입장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확증 편향을 버리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